이민수의 경제 토크, 저 PBR 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?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늦은 때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PBR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 그죠. 네, 지금 진입은 늦은 걸까요? 안 늦은 걸까요? 저는 뭐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대장들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저도 사실 이 저PBR을 그냥 관련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기까지 아마 현재 시점으로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지가 한 2주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. 2주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면은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은 보통 경기 방어주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왔다 갔다 안 합니다. 보통 한 5에서 10% 내외로 움직이면은 주가가 10% 움직이면 되는데 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들이 갖고 있던 뭐 유보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에서 더 배당이 될 거니까 10% 이상 올라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바닥 대비 이 저PBR 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거의 바닥 대비 30% 40%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테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완성차나 뭐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에 이어서 보험사까지도 강세를 보이는데 저는 이 보험주가 상한가 간 거를 정말 흥국화재가 오랜만에 봤습니다. 네, 흥국화재가 오늘 상한가에 갔었고 그래서 만약에 테마가 아니고 가치 섹터라고 한다면은 한 하루 일간 변동성 한 5에서 10% 5% 내외로 움직이는 게 안전한데 이제 30% 이상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바로 사기보다는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.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정부의 그 관련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달 발표한다는 거잖아요. 네네. 2월 벌써 설 지났으니까 2월 중순인데 2월 말 뭐 안에 발표낼 텐데 결국은 어떤 걸 내놓느냐가 약간 그 뉴스가 나오면서 세론이 되느냐 추가적으로 가느냐 관건인데 결국 강제할 수 있느냐인데요. 오늘 나온 뉴스들도 이제 강제 조항보다는 일본처럼 PBR이나 ROE 뭐 권고 기준을 주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던데요. 네, 만약에 이거를 강제를 하면은 단기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. 화가 날 것 같거든요. 제가 만약에 투자자면은. 근데 이제 권고 수준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거래량 없는 음봉식으로 좀 매도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이게 한간에는 3월 말에 나온다, 2월 말에 나온다 이렇게 좀 양분이 됐었는데 2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어제 기준으로 뉴스를 정리를 했지만 오늘 확실하게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가 월말에 이제 뭐 PBR을 얼마까지 끌어올려라. 그다음에 ROE를 얼마까지 끌어올려라. 이런 구체적인 뉴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일정주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. 첫 번째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이 처음 강세를 보였던 게 한 1월 25일쯤 된 것 같아요. 이제 2차 전지가 정말 LNF 실적을 기반으로 많이 밀리고 있을 때 갑자기 저PBR 관련 종목들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1월 25일에 이제 뭐 현대차랑 기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1월 29일부터 이제 금융주들이 올라갔고 2월 5일에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있었습니다.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 열고서 국내 주요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을 때 오전장에 매도세가 나왔어요. 근데 오후장이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몰렸기 때문에 그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. 한 번 나왔다. 좀 보고 있고요.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월말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이제 수건 돌리기 눈치 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뭐 의리금융지주나 뭐 KB금융,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정말 최근 2주, 3주간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맞지만 파란불이 종종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1월 29일부터 저번 주 화요일까지 거의 일주일 반 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정말 일편단심 들어왔습니다. 근데 저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
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옥석을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. 일단 뭐 일본에서 적용했던 프라이 150 지수와 유사한 지수도 만들고 그 지수의 패시브로 들어가는 ETF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권고 수준인지 강제 사항인지에 따라서 내가 매도를 얼마 할지 좀 투자 전략을 좀 갖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일본은 뭐 그런 기준 안 맞추면 상패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죠? 주가 올랐는데 우리는 뭐 상패한다고 권고할 수 있을까요? 헌법소원 들어갈 걸 그러면 네. 자,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꼭 PBR만 낮은데 기업 실적 안 되고 뭐 회사 어려운 주가들이 빵빵 오르는 건 아니고 그죠? 네네. 대표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잖아요. 그죠? 업황은 안 좋고 PBR은 0.3 그런 건 사실 못 오르고 오르는 것들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섹터별로 좀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저 PBR 플러스 기업 또 주주 가치 환원하고 이런 게 자동차잖아요. 자동차는 지금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? 네, 확실히 그렇습니다. 그냥 단순하게 PBR만 낮다고 다 그러니까요. 오르지 않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, 금융, 유통, 지주사 이쪽이 올랐는데 저 PBR 섹터는 더 있습니다. 뭐 건설도 있고요. 뭐 철강도 있고 해운도 있습니다. 근데 그들은 이제 그냥 자산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 이거를 주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은데 철강, 뭐 건설, 해운은 주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그냥 다 중간 제품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확실히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이 종목들이 맨 처음에 상승하는 이유는 몰랐었지만 이제 차분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완성차랑 자동차 부품을 볼 건데 그 중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7거래일 동안 35.9% 급등을 했는데 그때는 뭐 현대차랑 기아가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PBR도 낮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습니다.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보다 1,000억 원이 많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의결했고 일단은 절반은 소각하고 나머지 절반은 올해 실적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 자사주 배당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주주의 이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5천억 원을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걸 저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강하게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미 현대차랑 기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대비 40% 이상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현대차랑 기아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눌림목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월 말이 배당이고 기아는 3월 말 배당이 있으니까 아마 배당도 한 4% 5% 나올 겁니다.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를 굳이 사시겠다고 하면 말려드리지 않지만 눌림목 공략이 중요하고 배당은 한 4, 5% 챙길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1순위는 자동차인데 완성차는 많이 올렸다. 그럼 부품주는 기회가 있어요? 비슷해요? 네. 부품주들은 사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기업이 없더라고요. 이제 뭐 아실만한 뭐 성화이텍이나 SL이나 뭐 화신 이런 종목들은 정말 축소 현대차 기아라고 많이 부르시잖아요. 실적 추이 비슷하고 PBR 비슷하고 당연히 뭐 유보금은 현대차 기아보다 없지만 그래도 유보금이 1000%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입도 뻥끗 안 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. 근데 현대차랑 기아가 가다 보니까 그들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. 근데 부품사들이야 사실은 뭐 완성차가 잘 될 때는 그 낙수 효과는 적고 완성차가 안 되면 쥐어 짜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완성차가 우리가 주주환원하니까 너네도 해 할 수 없겠죠, 그죠? 네. 사정 자체가. 어쨌든 자동차는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으로는 지금 가격으로는 그렇죠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 금융주는요. 정말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뭐 KB금융, 우리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뭐 신한지주, 뭐 메리츠 금융지주, 그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보험주까지도 다
다 좋은데 하나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인 종목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메리츠 금융지주가 정말 이 주주환원 정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뉴스가 한국의 애플 꿈꾸는 메리츠 금융이라는 부분이고 매입한 자사주 5,600억 원을 전량 소각을 하겠다고 해서 절반도 아니고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했고요. 그다음에 지금 1월 29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3조 원까지 간 다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조 4천억 원까지 이제 시가총액이 더 커질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도 엄청 나쁘진 않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. 대장은 정말 바닥 대비 30% 40% 올라왔는데 파란불이 보이기 시작했다. 외국인과 기관이 종종 매도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사시기보다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약해보시고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후속주를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.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뭐 KB나 신한이나 뭐 하나 이런 데도 오르지만 우리금융, 메리츠는 사실 원래 그 이전에 금융 3사들 이미 합병하고 그죠. 뭐 그런 주주 환원을 많이 해서 그때 하면 급등했었죠. 급등했다 밀렸다 올라오는데 와 이게 정말 찐입니다, 그죠? 이런 보면 밑에 올해 저점에서 작년 말 저점에 2만 원에서 7만 원 왔으니까 그죠? 야 이런 금융주가 무슨 막 중소형주처럼 그죠? 올 초만 하더라도 얼마예요? 올 초 오른 상태에서도 한 4만 원 안 됐었는데 그죠? 네.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2배가 올라와서 야 이런 종목을 딱 붙잡고 그죠? 락을 걸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, 그죠? 네. 저희가 막 2차 전지 AI 반도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. 네. 금융주 그럼 금융주는 탑픽 있으세요? 아니면 예. 금융주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종목 하나금융지주를 좋아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뭐 또 횡령 배임 이런 뉴스 있었지만 좀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하나금융지주가 실적도 잘 나왔고 배당도 많이 주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토스 관련 종목입니다. 그래서 그 토스 지분 있어요? 하나은행이 토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스 상장이 아마 올해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 당연히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이제 뭐 토스 관련 주라고 하면 뭐 하나손해보험이나 그다음에 창투사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겠지만 나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 토스 관련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나금융지 좀 좋아 보인다.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기업가치 밸류 관련해서 하나 남은 게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뭐 삼성물산부터 해서 뭐 SK 뭐 관심이 많았는데요. 지주사는 지금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걸까요? 네, 우선은 가장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삼성물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SK나 뭐 CJ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다른 뭐 홀딩스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삼성물산을 작년부터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사실 뭐 삼성물산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한지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지만 저는 아쉬웠어요. 삼성물산이 왜 유보율이 15만 2,000%나 되는데 왜 안 움직일까? 주주 환원을 왜 안 할까? 왜 배당 수익률이 1.5%밖에 안 될까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1심 무죄로 석방하면서 대부분의 퍼즐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1월 31일에 뭐 자사주 780만 주, 그 다음에 2025년이랑 2026년도도 780만 주를 소각한다는 계획. 그다음에 2023년부터 2025년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에서 70% 수준을 배당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게 과연 정부의 이 밸류 프로그램 때문일까? 아니면 이재용 회장의 석방과 그다음에 뭐 상속세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떤 합리적으로 좀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수급 동향 나쁘지 않은데 역시 삼성물산도 기관이 간혹 좀 배신을 하네요. 그래서 외국인은 정말 일편단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뭐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려드리지는 않겠지만 많이 올라왔다. 그래서 이보다 더 이제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 많은 것 같다.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게요. 지주사도 참 오랫동안 못 갔고 지주사가 한번 재평가 받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어요. 이번에 저 PBR 기업 가치 얘기 나오기 전에도 한국의 지주사들이 뭔가 좀 재평가 받을 날이 온다라고 얘기한 분도 꽤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이렇게 갈 줄은 몰랐지, 그렇죠?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었는데요.
자, 그럼 저 PBR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주요 섹터를 점검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 말씀해 주세요. 네, 원래 준비한 종목이 하나가 있고 오늘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이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좋습니다. 말씀을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준비한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인데요. 제가 이제 금융주, 자동차, 유통 그 다음에 이제 저PBR 관련해서는 실적 나오는 인프라, 식품 이쪽으로 좀 낙수 효과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식품 쪽에서는 뭐 오리온이나 대상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도가 있는데 그 숨은 강자가 CJ 프레시웨이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 기업 개요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 급식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내 식당을 운영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2월 8일에 저번 주에 발표했는데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. 매출은 11.9% 증가를 했고 단체 급식 매출 외식 식자재 부분의 성장 덕분이다. 그래서 저 PBR 매력도도 있습니다. PBR이 0.94에서 이제 저번 주에 1.04였는데 실적 발표하고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더라고요. 현재는 1.02까지 PBR이 내려갔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눌림목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수급 동향 보면 오늘 기관 순매도 나왔지만 크지 않고 지금 11선과 21선 사이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식품 쪽인데 4월 10일 이제 총선에서 저출산 관련으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출산 휴가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 나왔을 때 급식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아직 식품주 쪽으로 되지 않았는데 그 돌봄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은 결국 급식을 더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급식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좀 CJ 프레시웨이가 그 수혜를 입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. 이게 저 PBR주예요? 이제 1.02 정도라서 이제 식품주 중에서는 그렇게 완전 저 PBR 영역이 있진 않은데 다른 이제 저 PBR 종목이다라고 보는 종목들 중에서는 PBR이 좀 낮은 편이 아닐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저 PBR 그다음에 기업 가치 관련해서 CJ 프레시웨이와 함께 또 눈에 한 종목이 들어왔어요. 네, 그 기업은요. 네, 우선 저는 코리안 리를 보고 있습니다. 이거는 재보험회사. 네, 이거는 대본에 없습니다. 네, 갑자기 생각난 거라. 네. 그래서 오늘 금융주들 보다가 코리안 리도 기관에 좀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왔지만 이제 보험 관련 종목들이랑 이제 금융 관련 종목들이랑 현대차랑 기아도 업데이트를 엄청 빨리빨리 안 해주고 있지만 주가가 바닥 대비 40% 올라오면서 PBR이 1이 넘어갔습니다.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지금 0.4, 0.5, 0.6일 텐데 지금 바닥 대비 40% 올라온 거를 반영을 해보면 아마 그들도 이제 PBR이 한 0.89까지 온다고 하면은 같은 금융주이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서 저 PBR이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금융주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래서 보험 중에서 재산보험을 하고 있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 코리안 리라는 종목이고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것은 맞지만 대장에 비해서는 덜 올라왔고요. 그렇죠. PBR이 0.3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네. 코리안 리 같은 경우 그 낙수효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차세대 금융주가 아닐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 이제 재보험하는 데인데요. 네. 예, 보험사 가운데서 코리안리 맞습니다. 상당히 좀 뭔가 좀 좋은 분위기가 그죠. 네, 여기 이제 수남매잖아요. 그 가운데서도 그죠. 말씀하신 것처럼 뭐 KB나 뭐 이런 쪽들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메리츠금이나 많이 올랐으니까 딴 게 뭐 있지? 찾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CJ 프레시웨이, 금융주는 코리안리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. 경제특구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 영업, 연구 영업, 개척 영업, NO!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.
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 드립니다. 지인 영업, 연구 영업, 개척 영업, NO! 상담 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